처음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잘 통하고 데이트할 때마다 공주처럼 대해주고 정말 로맨틱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여자들과도 똑같이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최근에 받은 상담에서 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 중 약 26.9%가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다고 해요. 여성은 16.3%였고요. 생각보다 높은 수치죠. 더 놀라운 건 가까운 남성 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걸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한 남성이 무려 49.5%나 된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이나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울지 안 피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사람의 마음속을 100%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람둥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오늘은 관상학 전문가부터 연애 상담가까지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람둥이 남자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둥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바람둥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적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얼굴 특징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JTBC 인생병법에 출연한 조규문 역학자가 말한 바람둥이 관상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눈 밑 애교살이 도톰한 경우예요. 애교살이 있으면 웃을 때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매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어서 여기저기서 인기가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눈썹이 짧고 굵은 경우예요. 특히 눈과 눈썹 사이가 멀면서 눈썹이 짧고 연한 남자들은 꾸미기를 좋아하고 화려한 걸 선호한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걸 즐기기 때문에 연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세 번째는 눈동자가 크면서 빛나는 경우예요. 이런 눈을 가진 남자들은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만큼 이성에게 어필할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번째, 눈꼬리에 잔주름이나 점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특징이라고 해요. 예로부터 눈꼬리 부분에 잔주름이 많은 사람은 피하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눈꼬리 잔주름이 있으면 눈웃음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인기가 많을 수 있거든요. 또 눈 아래쪽에 점이 있다면 애정운이 워낙 좋아서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쉽게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 정면을 바라볼 때 눈 바로 밑에 점이 있는 남성은 오히려 한결같고 섬세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해요. 이런 경우엔 바람을 피우지 않고 한 여자를 깊이 사랑하는 타입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생각이 많고 자기 감정에 취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쌍꺼풀이 있는 경우예요. 바람기는 쌍꺼풀, 속쌍꺼풀, 외꺼풀 순으로 많다고 해요. 눈꼬리가 처지거나 올라간 형태 모두 바람기가 많고 특히 눈을 치켜뜨는 스타일은 이른바 도화살이 있어서 바람둥이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제 코를 봐볼까요? 여섯 번째 특징은 코가 높은 경우예요. 코가 잘생긴 남자는 바람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코끝이 작으면서 콧망울이 퍼지는 생김새의 남자들은 영악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나태하고 게을러서 다른 사람의 덕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관상은 여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편이라고 하네요. 일곱 번째는 입과 관련된 특징이에요. 입이 매우 크거나 양쪽 높이가 다른 경우가 해당돼요. 여덟 번째는 목 옆에 점이 있는 경우고요. 아홉 번째는 얼굴형과 관련된 건데요. 날카롭고 갸름한 얼굴형이거나 주걱턱인 경우예요. 전체적으로 각이 있고 뾰족한 형태의 얼굴이죠. 주걱턱이 있는 남성은 리더십이 있지만 여성에게 위압적인 경향이 있고 감정적으로 되기 쉬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게 서툴다고 해요. 열 번째는 깊은 눈의 소유자예요. 눈이 깊숙이 들어간 눈매를 가진 남자는 질투가 많고 돈에도 집착하는 타입이라고 해요. 무엇에든 집착하기 쉬운 성향 때문에 물건이나 돈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허영심이 높아서 돈을 다 써서라도 자신을 꾸미려고 한다는 거예요. 11번째는 눈에 힘이 없고 탁한 눈빛을 가진 경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특징이에요. 바람피는 남자들은 대체로 눈에 힘이 없고 흐린 인상을 주는 눈빛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남성의 눈빛은 반짝반짝 강하게 빛이 나는데 바람을 피우는 남성들의 심리 상태는 기본적으로 혼란스럽고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어두운 부분이 눈에 나타나서 생기가 없는 경향이 있어요. 12번째는 입술에 세로선이 많은 경우예요. 이런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고 냉정하고 확고한 성격을 가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과 깊은 사이로 발전하기 어렵고 마음을 깊이 나누는 게 힘들어요. 이런 관상은 색욕이 강해서 이성을 탐하는 마음이 강한 대표적인 바람둥이 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13번째는 머리카락과 관련된 거예요. 반곱슬, 곱슬, 직모순으로 바람길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해요. 14번째는 체형인데요. 상체보다 하체가 더 발달한 체형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마지막 15번째는 귀예요. 귓불이 도톰하면서 귓바퀴 간격이 넓은 건 욕심이 지나치게 많다는 걸 의미하고, 귀가 뒤쪽으로 젖혀져 있는 남자는 지혜가 없는 관상으로 봐서 이성의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외모적 특징만으로는 부족해요. 바람둥이들에게는 행동과 성격상의 특징도 있거든요. 첫 번째로 바람둥이 남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을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달변가들이 많아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감언이설에 능통하죠. 예쁘다, 착하다, 너 같은 여자 없다 같은 말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해요. 두 번째는 처음 만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터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자와 친밀해지는 것이 쉽다는 반증이죠. 꼭 바람을 피우지 않더라도 주변에 여자친구들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세 번째는 데이트할 때는 공주 대접을 해주지만 정작 연락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날 때는 정말 로맨틱하게 대해주는데 평소에는 연락이 뜸하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는 여자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면모를 무기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바람둥이들은 여자의 동정심이나 모성애를 자극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자는 약해진 남자의 눈물이나 태도에 동정심을 느끼는데 이걸 이용해서 여자 마음의 벽을 허무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헤어부터 패션까지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매력적으로 보여요. 여섯 번째는 휴대폰을 절대 못 보게 하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꾼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의심스러운 행동이죠. 반드시 바람이 아니더라도 유사 연애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일곱 번째는 셀 수 없이 많은 여사친이 있으면서 이성적 감정은 없다고 못 박는다는 거예요. 나 못 믿어? 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더욱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덟 번째는 데이트 하루 이틀 전에 약속을 어기는 횟수가 잦다는 거예요. 바쁘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등 각종 핑계로 약속을 깨는 일이 많다면 새로운 여자를 만나러 가는 약속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아홉 번째는 한 가지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둥이들은 변덕스러워요. 계획을 수시로 바꾸고 항상 더 재밌고 자극적인 다음 일정을 생각하거나 자신이 가진 것에 크게 만족하지 못해요. 열 번째는 여기저기 추파를 끊임없이 던진다는 거예요. 집단에서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는 걸 좋아하고 그 관심을 이용해서 데이트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이 자주 바뀌고 내가 말했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처럼 말하기도 해요. 상대가 많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람둥이들은 절대 스스로를 바람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 의해 바람둥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소문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여자에 관한 얘기는 친구에게조차 말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바람둥이들은 한 여자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여자에 집착하지 않고 여자가 인생의 전부라는 태도를 취하지 않죠. 한 여자와 사랑이 오래가는 법이 없고 헤어질 때도 미련이나 사랑 등 감정에 사로잡혀 끙끙 앓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바람둥이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술에 대한 태도를 봐보세요. 바람둥이들은 상대를 취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술을 한잔 하자고 하는 건 괜찮지만 억지로 마시게 한다면 나쁜 의도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또 첫 만남에서 빠른 스킨십이 들어온다면 생각해 봐야 해요. 처음 만난 여자에게 스킨십을 하는 건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가장한 습관이고 경험과 계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새벽에 의심스럽다고 생각될 때 인증샷을 요구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평소에 요구하지 않았다면 무방비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 인증샷을 요구했는데 못 보내고 적반하장으로 의심한다며 화를 낸다면 바람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특징들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의 평소 행동과 말, 그리고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외적인 특징이 있더라도 여러분만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바람둥이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낮거나 상대방에게 의존적인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거든요. 자신감이 있고 주체적인 여성에게는 쉽게 접근하지 못해요.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야기한 특징들에 많이 해당된다면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사랑은 급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신뢰와 존중이에요.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연애는 건강하지 않아요. 만약 계속해서 의심이 든다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좋아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불안함을 이해하고 해소해 주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중년 남자 심리는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